12월의 첫째 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신통할 탄핵열차 우리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웃음밖에 안 나와가지고 참 어젯밤 갑작스럽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하고 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충격적인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박사님 이 사태 진짜 어떻게 이해할까요? 글쎄요, 무슨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무슨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은 이게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이제 흔드는 아주 초유의 사태인데요.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원래 전시나 사변, 뭐 아니면 거기에 이제 준하는 그런 비상사태 때 선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뭐 그런 요건을 전혀 이제 충족하지도 않았고. 지금 국무회의 의결도 뭐 거치지 않은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게 원천적으로 지금 위헌적이고 아주 불법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군을 동원해서 국회에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 독립성과 헌정 질서를 아주 심각하게 침해한 내란적 행위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이 그렇게 크게 국민들을 위해하거나 뭐 그런 일이 없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 계엄군 해체했다고 하죠. 자, 아무튼 비상계엄 준비에 대한 소문이 이 김민석 의원 통해서 이미 정치권에 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조선일보들은 사설을 통해서 괴담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박사님, 자, 이 소문과 어젯밤 사태 어떤 관련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그간의 이제 소문이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어떤 정권 내부에서 나온 정보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제까지 상황을 보면 이제 최근 야당의 탄핵안 발의가 있었고 예산안 삭감으로 이제 압박을 이제 받은 건 사실이죠. 근데 이러한 정치적 위기를 국가 비상사태로 이제 포장하려는 어쩌면 위기 돌파용 이렇게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젯밤 사태는 이제 그간의 소문이 사실이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다만 여지껏 그랬듯이 윤석열은 뭐 하나 이제 제대로 하는 게 없었죠. 뭐 역시 이 친위 쿠데타 역시 어설프게 실패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더 우리 국민들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 이 국회는 2시간 48분 만이죠. 자, 이 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난 우원식 의장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그나 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올라와야 상정이 돼야 뭐 하지 막 이러는데 되게 가슴 졸이면서 봤습니다. 자, 이 대응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뭐 국회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새벽 시간, 그 심야 시간이고 해서 조금 더 지체된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190명을 모은다는 게 그게 그렇죠. 쉽지 않은 그 일이죠. 아주 신속하게 효과적인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국회가 국민과 헌법의 대표로서 아주 신속하게 행동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요. 초기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을 국회로 모은 것은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이 국회에 진입한 점을 이제 감안한다면 단순한 계엄 해제 의결만으로는 부족하죠.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군의 국회 진입 시도했고 일부 군인들이 유리창까지 깨고 이 국회 안으로 들어갔지요. 이런 행위 법적 책임 수반합니까? 네, 이는 뭐 명백히 지금 내란죄와 군사 반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헌법 질서를 전복하거나 정부를 강압적으로 파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군사반란죄는 군사력을 동원한 폭력적 행동을 이제 다루는데요. 이들 범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고, 그래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윤석열이 이를 지시했다면 재임 중이라도 즉시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불소추권이 예외 조항이죠. 네, 야당은 현재 이 192석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당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박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첫째는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됩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 동원 시도를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탄핵 소추를 통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긴급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이번 사태의 전말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여론을 결집하고 지금 국제사회에 떨어진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연대하고 또 우리 나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야 됩니다. 다른 얘기 같지만 어저께 비상계엄령 선포하면서 주식시장 오늘부터 정지시킨다. 그리고 오늘부터 전역 대상자들은 전역 연기한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진행될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갑자기 오늘 전역하려고 했던 우리 젊은 청춘들 이 전역 미뤄지는 거 아닌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 만약에 이어간다면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탄핵 소추안은 제적 3분의 1 이상 발의와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죠.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에게 권한이 이제 대행이 됩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이제 심리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6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퇴임한 3명의 재판관 후임자를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 재판관이 6명밖에 없습니다. 후임자 3명은 국회 추천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탄핵을 한 후에 국무총리가 추천을 하는 이제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또한 여의치 않으면 헌법 개헌을 통해서 임기 단축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번 사태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이것도 좀 한번 일러주시죠. 네. 어제 일로 윤석열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인물인지 뭐 온 국민이 실감을 했을 겁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어떤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아주 중대한 싸움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비상계엄과 같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번 그 비상계엄령 사태로 김건희 특검안 재의결에도 이거 영향이 있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190명이 이제 표결에 참여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이제 친한계 의원이 뭐 18명 정도 표결에 참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이제 가는 만큼 김건희 특검안 통과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주도권은 완전히 야당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윤석열의 지지율 폭락은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탄핵 열차니까 할 일은 해야 되겠죠. 오늘의 탄핵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당 지지도. 네. 예, 한국갤럽이 민주당 국힘이 33대 32로 1%포인트 차로 좁혀졌습니다. 리얼미터는 45.2대 32.3, 두 당의 격차가 12.9%포인트였고요. 여론조사 꽃은 전화 면접이 47대 28로 19%포인트 차입니다. ARS는 53.2대 28.2로 25%포인트 격차를 보여줘서 지난주보다 6.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네, 다음은 대통령 직무평가와 탄핵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갤럽은 긍정 비율이 19%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 비율은 72%로 지난주와 같습니다. 리얼미터는 긍정 25%, 부정 71%입니다. 여론조사 꽃 전화 면접은 20.9, ARS는 23.9%로 긍정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탄핵 지수는 GR지수 3.3, 꽃지수 3.1로 지난주보다는 약간 상승했습니다. 예. 아무튼 뭐 12월 첫째 주 탄핵 열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기도 안 찬 이 어젯밤 비상계엄령 선포로 밤잠 설치셨던 우리 국민 여러분, 자, 오늘 하루도 그래도 또 정신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주저없이 힘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의 소리대고 유해상의 신통할 뉴스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